테슬라가 미쳤습니다. 실물 공개된 사이버캡 충격적인 변화 포착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사이버캡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니 진짜 이거 보는 순간 소름 돋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 프로토타입 수준의 차량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테슬라 산타나 로우 쇼룸에 실제로 전시된 사이버캡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양산 직전 버전이라는 거죠. 이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게 2025년 12월 15일이니까 정확히 10시간 전이에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친구 테슬라 전문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여러분, 사이버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예요. 2인승이고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죠.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모델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사노세 쇼룸에 전시된 버전은 정말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창문 디자인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프레임리스 윈도우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건데요. 프레임리스라는 게 뭐냐면 창문 테두리에 두꺼운 금속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리가 쭉 이어지는 스타일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레임리스 윈도우는 고급 차량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훨씬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앞 범퍼 아래쪽 보면요. 스플리터가 연장됐어요. 스플리터가 뭐냐고요? 차량 앞쪽 바닥에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공기 흐름을 제어해서 차체를 땅 쪽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다운포스를 생성한다고 하죠. 이게 연장됐다는 건 공기 역학 성능을 더욱 개선했다는 의미예요. 고속주행 안정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뒷문도 살짝 업데이트 됐어요. 해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일 거예요. 트렁크 공간 활용도를 개선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 전면 라이트바를 보면요. 이제 양산 사양으로 헤드라이트가 통합되어 있어요. 작년 프로토타입 때는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그냥 LED 띠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헤드라이트 기능이 들어간 거죠. 밤에 도로 주행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휠 커버도 새로 디자인됐어요. 바퀴를 덮고 있는 커버 말이에요. 이것도 공기역학 향상을 위한 거예요. 테슬라가 항상 강조하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주행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모든 디테일을 신경 쓰는 거죠. 아, 그리고 번호판 브레이크도 추가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번호판 브레이킷이 있다는 건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법적으로 모든 차량은 번호판을 달아야 하니까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이런 거 안 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려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양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와이퍼 개수가 늘어났어요. 원래 프로토타입 타입은 와이퍼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개예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요. 단일 와이퍼로는 넓은 앞유리를 효과적으로 닦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비 오는 날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자율주행 차량이잖아요. 카메라랑 센서가 앞유리를 통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실용성을 고려해서 두 개로 늘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신박한 부분인데요. 도어 스트럿에 전동 기능이 추가됐어요. 스트럿이 뭐냐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지탱해주는 지지대예요. 사이버캡은 나비문 스타일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문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으로 열고 닫으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동 스트럿이 달렸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고급 차량에나 있는 기능이죠. 탑승 편의성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 변화도 진짜 대단해요. 일단 대시보드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작년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세련되고 미래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도어 패널도 마찬가지로 재설계됐고요. 바닥 카펫 소재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카펫 소재에 따라서 실내 고급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로보택시니까 매일 여러 손님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써야 하는 거죠. 시트 쿠션도 살짝 개선됐어요. 앉았을 때 편안함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컵홀더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택시 타고 가면서 커피 마시거나 음료수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컵홀더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런 실용적인 부분까지 신경 쓴 거죠. 그리고 다리 공간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대요. 레그룸이 늘어났다는 건데 키 큰 사람들한테는 진짜 희소식이에요. 2인승이지만 여유롭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버캡이 처음 공개된 게 언제였냐면요. 작년이에요. 그때는 완전 프로토타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테슬라의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사이버캡 목격담이 엄청 많아졌어요. 10월 말에는 테슬라 AI 팀이 재미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직원들이 사이버캡을 몰고 인앤아웃 버거 드라이브 스루를 통과하는 사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인앤아웃 버거 드라이브 스루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테슬라의 전통이에요. 테슬라는 신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마다 인앤아웃 버거 드라이브 스루를 통과시키는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오랫동안 테슬라를 지켜본 팬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앤아웃 사진이 올라왔다는 건 이 차가 이미 상당히 완성도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때 사진들도 재미있었는데요. 직원들이 할로윈 분장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차량의 변화였어요. 그때 이미 팬들이 알아챘거든요. DRL이랑 헤드램프가 분리돼 있고 실제 방향 지시등도 달려 있고 스플리터도 훨씬 날카롭게 바뀌었다는 걸요. DRL이 뭐냐면요. 주간 주행등이에요. 낮에도 켜져 있는 불빛이죠. 이게 세그먼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 디자인적으로 더 세련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턴 시그널, 방향 지시 등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달려 있었어요. 법규를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문 개구부도 더 커졌다는 게 그때 포착됐어요. 개구부가 뭐냐면 문이 열렸을 때 생기는 공간이에요. 이게 넓으면 타고 내리기 편하잖아요. 특히 나비문 스타일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위로 올라가는 문이니까 개구부가 넓어야 머리 안 부딪히고 편하게 탈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모든 변화를 처음 공유한 사람은 닉 크루즈 파탄이라는 테슬라 옹호자예요. 이 사람이 사노세 쇼룸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고 그게 순식간에 퍼진 거죠.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느낀 건요. 테슬라가 진짜 로보택시 사업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보이잖아요. 프레임리스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전동 도어 스트럿, 개선된 카펫 소재, 넓어진 레그룸, 추가된 컵홀더까지 이 모든 게 실제 승객 경험을 고려한 변화들이에요. 특히 두 개로 늘어난 와이퍼나 양산형 헤드라이트 같은 건 법규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죠. 프로토타입에서 양산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번호판 브레킷이 달려있다는 것도 정말 의미심장해요. 이건 곧 도로에서 실제로 운행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산호세 산타나 로우 쇼룸에 전시했다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산타나 로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쇼핑 지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사이버캡을 전시했다는 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금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웨이모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여러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근데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엄청난 정쟁력이 되는 거죠.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이에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석이 필요 없으니까 앞좌석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승객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어요. 2인승이라는 점도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택시 탑승객은 혼자거나 둘이서 타거든요. 그래서 2인승으로 만들면 차량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효율성도 올라가는 거죠. 운영 비용이 낮아지니까 택시비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 요금을 기존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운전기사가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전기차니까 연료비도 저렴하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내연기관차보다 낮고요. 이런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정말 혁신적인 가격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상용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각 나라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요. 그래, 또 테슬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양산 직전 버전의 사이버캡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됐잖아요. 외관의 세련됨, 실내의 편안함, 실용적인 디테일까지 모든 게 실제 상용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격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테슬라가 실제 도로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앤아웃 드라이브 스루를 통과한 것도 그렇고 이제 쇼룸에 전시된 것도 그렇고 점점 더 대중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요, 나비문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문 정말 멋있잖아요. 게다가 전동 스트럿까지 달려서 부드럽게 열린다고 하니까 타는 순간부터 미래를 경험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컵홀더 추가된 것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실제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테슬라가 단순히 기술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게 느껴져요. 레그룸이 넓어진 것도 정말 좋은 변화예요. 저처럼 키 큰 사람들은 좁은 차 타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무릎이 앞에 부딪히고 그러면 장거리 이동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간을 더 확보했다니까 훨씬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펫 소재 업그레이드도 의미가 커요. 로보택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타고 내릴 텐데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써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동시에 고급스러움도 유지해야 하고요. 테슬라가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대시보드랑 도어 패널 디자인도 재설계됐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마 실제로 보면 감탄이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디자인은 원래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럽기로 유명하니까요. 사이버캡도 그런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거예요. 앞범퍼 스플리터가 연장된 것도 성능 면에서 중요한 변화예요. 공기역학이 좋아지면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보택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니까 주행거리가 줄수록 유리하죠. 새로운 휠 커버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공기 저항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렇게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잡는 걸 정말 잘해요. 프레임리스 윈도우는 진짜 프리미엄 포인트예요.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시각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여요. 차에서 내릴 때 유리창만 쭉. 내려와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있잖아요. 양산형 헤드라이트가 통합된 라이트바도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예요. 프로토타입 때는 LED 띠만 있어서 실제로 밤에 주행하기에는 부족했을 텐데 이제는 제대로 된 조명 시스템을 갖춘 거죠.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예요. 턴 시그널이 제대로 달린 것도 법규 준수를 위한 필수 요소죠.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차량들과 소통해야 하니까 방향 지시 등은 꼭 필요해요. 문 개구부가 넓어진 건 정말 실용적인 변화예요. 나비문은 멋있지만 타고 내리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구부를 넓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머리 숙이지 않고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수직 계열화 덕분이에요.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변화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협력업체와 조율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AI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매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사이버캡에는 당연히 최신 버전의 FSD가 탑재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로보택시 시대가 코앞에 온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공개된 양산 직전 버전의 사이버캡을 보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될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하고 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죠.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준 이 속도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앱 하나 켜서 사이버캡을 부르면 몇 분 안에 나비문이 열리면서 도착하는 거예요. 타고 나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편하게 데려다주고 요금도 지금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게 바로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에요. 특히 도심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 차량 소유가 줄어들고 로보택시를 공유하면 도로 위의 차량 수가 줄어들 테니까요. 주차 공간도 많이 필요 없어지고요.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에요. 전기차니까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효율적인 운행으로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물론 일자리 문제도 고민해야 해요. 택시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분명 여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차량 관리, 고객 서비스 시스템 운영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번 산호세 쇼룸 전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양산 직전까지 온 사이버캡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산호세 산타나 로우 쇼룸에 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